이번 영상은 24년도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리뷰하는 영상이거든요. 문제풀이 영상이 아닙니다. 이 리뷰 영상에서는 각 과목별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그 중에서 꼭 맞춰야 하는 필수 유형 문제가 몇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원자력 기술은 과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필수 유형 문제로 분류한 기준은요, 최근 10년간 원자력 기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 유형의 문제,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기초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마지막으로 최근 2, 3년 기출에서 매우 유사하게 출제된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는 필수 유형 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천연 우라늄에 대한 열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은, 요거는 거시적 흡수 단면적하고 미시적 흡수 단면적, 그리고 수밀도의 관계식을 묻는 문제거든요. 기본적인 계산식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계산 문제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에 해당이 돼서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2번 50% 출력에서 임계를 유지 중인 원자로에 반응도를 투입한 결과 유효 증배계수가 1.005가 되었다. 이때 투입된 반응도의 양은 증배계수하고 반응도의 관계를 묻는 문제로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필수 문제 되겠습니다. 3번 핵분열이 없는 매질에서 등방 중성자 점선원의 중성자 확산 특성으로 만든 것은, 이건 중성자 확산 특성을 묻는 문제인데 21년 1회 원자력 기초 11번하고 완전히 같은 문제거든요. 여기다가 보기도 그리 어렵지 않은 데다가 최신 기출 10개년 한번 풀어봤으면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필수 문제 되겠습니다. 4번 감속재 온도의 상승이 원자로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감속재 온도 변화가 공병 이탈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입니다. 감속재 온도 계수에 대한 문제는 종종 출제되었지만 공병 이탈 확률과 연계한 문제는 사실 없었고요. 또 보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필수 문제가 아닙니다. 5번 원자로에서 좋은 감속재가 가져야 할 특성에 대해 해당되는 것은, 감속재 조건에 대한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감속재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암기사항이거든요. 매년 한 문제는 꼭 나온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6번 다음 중 원자로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자력 주기하고 출력에 대한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원자로 주기는 이번과 같이 설명 문제보다는 보통 계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쉽게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필수로 맞춰야 하는 문제입니다. 7번 우라늄 핵연료의 농축도 증가가 무한 증배계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핵연료 농축도가 증배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로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 문제 외에도 증배계수의 각 인자별 특징은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8번 중성자 증배계수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역시 증배계수에 대한 문제로 필수 문제입니다. 증배계수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기초에서만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9번 다음 중 열 중성자의 에너지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열 중성자 에너지 분포에 대한 문제인데요. 최근 기출에서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10번 물질 버클링이 0.003일 때 구형 원자로의 임계 반지름은, 버클링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버클링 계산 문제는 계산식만 만일에 암기하고 있다면 바로 풀리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 문제입니다. 11번 원자 또는 핵자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핵력의 특징에 관한 문제거든요. 보통 핵력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되는 편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나름 깊이 있게 출제가 된 경우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수 문제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삼소 16의 질량이 15.995 AMU이다.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핵자들의 무게를 통해서 결합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요거는 자주 출제가 되죠.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13번 핵 분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핵 분열 시 방출되는 에너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유형의 문제는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 1만 제외하고는 이 보기 2부터 4가 생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에서는 제외시키겠습니다. 14번 에너지 이 내부의 중성자가 물 분자와 1의 충돌로 2분의 1의 에너지를 잃는다면 에너지 0.1 내부의 중성자가 되기 위한 충돌수는 중성자가 물질하고 충돌을 해서 감속이 될 때 충돌 횟수하고 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역시 기초적인 계산 문제거든요. 그리고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반감기 10일인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상수를 계산한 값 중 옳은 것은 반감기하고 붕괴 상수에 대한 문제로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필수 문제입니다. 16번 다음 중 국내 과학 경수로에서 유효 증배 계수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는 증배 계수 문제가 또 나왔네요. 증배 계수는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의 문제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노심 운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 문제로는 분류할 수가 없겠습니다. 17번 중성자 생성 반응 중 다른 하나는 중성자 생성 반응에 대한 문제인데요.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최근 10년간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18번 원자로의 버클링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은 버클링 문제가 또 나왔네요. 다시 한번 버클링 문제는 필수 문제 유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 국내 가압 중소로의 특성에 대해서 틀린 것은 중소로에 대한 문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가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 문제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핵 반응 단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미시적 단면적하고 거시적 단면적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 이어서 또 나왔고요. 역시나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력 기초 종합평가입니다. 원자력 기초 20문제 중에서 필수 문제는 13문제로 65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었거든요. 증배계수가 3문제, 미시적, 거시적 단면적이 2문제, 버클링이 2문제로 만일 이 3가지의 문제 유형에 대한 공부가 잘 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요거 3가지는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겠죠? 일단 필수 문제가 아닌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몇 문제 보이긴 했고요. 따라서 종합해서 원자력 기초 과목의 난이도는 하로 하겠습니다. 상중하 중에 하입니다. 1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기체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문제로 요거는 자주 기출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는 분류할 수 없지만 요 보기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정답률은 꽤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2번 국내 가압 경수로의 원자로 냉각제 내에 존재하는 방사와 부식 생성 물질이 아닌 것은 방사와 부식 생성물인 크러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크러드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자주 기출되는 유형이긴 하지만 이번 문제처럼 크러드의 종류는 자주 나오지는 않았죠. 하지만 23년 핵연료와 핵화학공학 5번에서 거의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중 처리 효율이 가장 큰 것은 이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중에 제형 계수가
가장 높은 방법을 묻는 문제는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꼭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의 문제죠. 필수 문제 되겠습니다. 4번 가압 중소로의 선행 해결료 주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결료 주기 같은 경우에는 경소로 해결료 주기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긴 하지만 중소로 해결료 주기도 경소로하고 비교해서 자주 출제가 되죠. 따라서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5번 해결료 파손과 관련 없이 원자로 냉각제 내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주요 생성원은 냉각제 내 우라늄 생성원에 대한 문제로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요 각 용어들을 이해를 한다면 아주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3년 해결료 문제 13번에 동일한 개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6번 원자로에서 인출된 후 100년 이내에 사용의 해결료에서 가장 높은 방사능을 차지하는 것은 해결료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23년 해결료 8번에 동일한 개념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겠습니다. 7번 퓨렉스 공정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주 용매는 제철 공정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퓨렉스 공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파이로 프로세스죠. 그리고 파이로 프로세스하고 퓨렉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8번 원자력 안전법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정의에서 고려하고 있는 인자가 아닌 것은 방사성 폐기물 분류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조금 놀랐는데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분류 기준이 최근 10년간 출제가 된 적이 없네요. 그래도 이거 보시면은 수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인자만 물어본 거죠. 요 정도는 아마 다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필수 문제로 분류하겠습니다. 9번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본 원칙은 11년 해결료 및 핵화학공학 4번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은 있긴 하지만 빈출되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10번 사용료 해결료 재처리 공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내용 자체도 쉬울 뿐만 아니라 23년 해결료 18번에서 거의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1번 응력 부식 균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응력 부식 균열은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봐야 하는 필수 유형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따라서 필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번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 방식에 대한 문제는 늘 쉽게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시에 정확히 나와 있는 대로 출제가 되긴 했지만 다소 생소한 내용을 묻고 있거든요. 따라서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13번 모액종, 딸액종, 방사평형 이때의 딸액종의 방사능을 구하는 문제네요. 이거 방사평형에 대한 문제죠. 이번과 같은 영속평형 개념은 계산 문제로 매우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필수로 계산식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14번 핵반응에 의하여 방사능을 띠게 된 시료에서 나오는 감마선 또는 베타성을 측정함으로써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분석하는 방법은 이거 방사 분석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건 빈출되는 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죠.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15번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학 경수로의 선행 해결료 주기에 대한 순서로 올바른 것은 해결료 주기 문제가 또 나왔네요. 이번에는 경수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과목에서 가장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수 문제죠. 16번 해결료 피복관이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복제 요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복제 요건은 냉각제 요건, 감속제 요건하고 함께 자주 기출되는 요건 문제입니다. 요거 필수 문제가 되겠고요. 피복제, 냉각제, 감속제 요건 요거 전부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사용유 해결료 재처리 방법 중에서 사용유 해결료를 질산에 녹이고 이를 유기액과 섞은 후에 안정화시켜서 우라늄하고 플루토늄만을 유기용액으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상용화된 습식 재처리 방법은 재처리 공정 중에서 퓨렉스 문제가 또 나왔죠? 역시나 필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 핵연료봉 손상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펠렛 피복제 상호 반응 PIC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응력 부식 균열하고 연결되는 PCI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PC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주 기출이 되긴 하지만 이번에는 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19번 사용유 해결료를 포함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에 적합하지 않은 암석은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내에 출제된 사례가 없는 유형의 문제고요. 암석의 성질상 아마 다들 석회암으로 골랐을 것 같긴 하지만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는 없겠죠. 마지막 20번 원자력 관계시설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하여 일반인이 연간 선량 한도를 초과해서 피폭하지 않도록 유도된 것은 이거는 배출관리 기준인데요. 이 배출관리 기준 자체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이죠. 22년 방사성 이용 및 보건물리 16번을 통해서 한번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핵연료와 해과학공학 종합평가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핵연료 20문제 중에서 필수 문제가 12문제가 있었고요. 따라서 60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이 중에 재처리 3문제, 핵연료 주기 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5문제가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되었고요. 이건 좋았죠. 하지만 2문제가 출제가 된 응력 부식 균열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수 문제가 아닌 문제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운 편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종합해서 핵연료와 핵화학공학의 난이도는 중에서 하 사이인 중하로 하겠습니다. 1번 노심으로의 냉각제 주입 시 입구 온도, 출구 온도 주어지고요. 열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학 경수로가 있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냉각제의 유량만 20% 감소가 된다면 변경된 출구 온도를 구하시오. 연력학 계산 문제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최근 10년 내 없었던 첫 출제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난이도는 아주 기초적인 계산 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죠. 2번 원통 형태의 핵연료봉 직경이 1cm이고 단위 최적당 열 생성률 주어져 있고요. 핵연료봉 표면하고 냉각수 간의 온도차가 10도씨일 때 대류 열 전달 계수를 구하시오. 핵연료봉에서 열 전달률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열 전달률 같은 경우에는 자주 기출되긴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는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3번 노심의 출력과 냉각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핵비등 이탈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핵비등 이탈에 대한 문제죠. 이번처럼 DMBR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묻는 문제로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4번 경수로 원전 핵연료에서 핵연료 내부의 열전달을 향상시키고 피복제의 크리프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 핵연료봉 내에 충전하는 기체로 옳은 것은 핵연료봉에 헬륨 기체를 충전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23년 원자력 개통공학 20번에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5번 APR 1400 노용의 가압기 구성 설비로 틀린 것은 가압기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압기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가압기의 제어 방법만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리고 가압기 제어 방법은 아주 자주 기출되는 유형입니다.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6번 화학 및 최적 제어 계통의 최적 제어 탱크에 대한 기능으로 틀린 것은 계통들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CVCS 계통의 기능을 묻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들의 내용이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낀 사람들도 꽤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필수 문제로는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7번 원자로가 정지되어야 할 조건임에도 정지되지 않는 과도 상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원자로 정지, 비상, 보조급수 작동 및 터빈 정지 기능들을 구비한 계통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암기가 필요한 발전소 보호 계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발전소 보호 계통에 해당되는 계통들이 뭐가 있고 또 각 기능이 무엇인지를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되겠는데요. 요거는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8번 가압 경수로 비상노심 냉각 계통의 성능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비상노심 냉각 계통의 성능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 ECCS 계통의 성능 기준치 요런 값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필수 문제입니다. 9번 다음 중 공학적 안전설비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원자력 계통 공학 과목에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해서는 암기할 거리가 상당히 많긴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파트로 필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다음 중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구성기기로 틀린 것은 1차 루프인 원자로 냉각제에 대한 문제로 최근 10년 내 첫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원전에 대한 이상적인 TS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 위치에서 작동되는 기기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랭킨 사이클을 묻는 문제네요. 랭킨 사이클은 매년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12번 발전소의 열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묻는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 나가 조금 애매하긴 하고 헷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는 분류할 수가 없겠습니다. 13번 레이놀드 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차원소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레이놀드 수 관련 문제입니다. 레이놀드 수는 계산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이번처럼 설명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필수 문제입니다. 14번 핵연료봉에서 열 전달률이 가장 낮은 영역은 이번 문제는 핵연료봉 각 매질에서 열 전달률을 묻는 문제로 2018년 기출 7번을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경과가 된 기출 문제인데다가 보기들을 통해서 유추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15번 원자력 발전소 출력 운전 시 핵비등 이탈 감시 변수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비등 이탈 문제가 또 나왔네요. 이번 문제도 당연히 필수 문제 되겠습니다. 16번 원자력 발전소 1차 계통에서 생성된 열이 증기 발생기를 통해 2차 계통으로 열 전달되는 증기 유로로 오른 것은 이것도 랭킨 사이클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당연히 필수 문제죠. 17번 가압 경수형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음 각 설비별 열 전달 유체로 오른 것은 원자력 발전의 기초적인 열 전달 과정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유사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정답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18번 다음 중 1차원 이상 유체 흐름에 적용되는 베르누이 방정식의 인자로 틀린 것은 베르누이 공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베르누이 공식은 다양한 계산 문제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고요. 이번 문제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네요. 당연히 필수 문제로 분류하겠습니다. 19번
핵연료봉에서 원자로 냉각제로 열 전달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핵연료봉에서 원자로 냉각제로 열 전달하는 관련된 문제입니다. 느낌적으로 2번이 틀렸다고 생각이 들게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생소한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는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20번 이상적인 랭킨 사이클에서 터빈 입구의 증기 엔탈피, 그 다음에 터빈 출구의 증기 엔탈피, 급수 펌프 입구의 물 엔탈피, 증기 발생기 입구의 물 엔탈피가 주어져 있을 때 열 효율은 얼마인가? 랭킨 사이클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긴 했네요. 답안 2번 같은 경우에는 랭킨 사이클에서 열 효율을 구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자력 개통공학 종합평가입니다. 원자력 개통공학 20문제 중에서 필수 문제는 13문제로 65점은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열 전달 관련 문제가 3문제, 핵비등 이탈이 2문제, 랭킨 사이클이 3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열 전달 관련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개통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CVCS, ECCS, 발전소 안전개통, 공학적 안전 설비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통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점수를 많이 잃을 수 있었겠습니다. 종합해서 원자력 개통공학의 난이도는 중에서 하사인 중하로 하겠습니다. 1번 국제 원자력 안전 등급의 사고 고장 등급 분류 시 고려하지 않는 인자는, 요거는 INES 사건 등급에 대한 문제인데, INES 사건 등급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인 건 맞지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고려 인자는 생소한 유형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사고관리 계획서에서 고려하는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의 종류가 아닌 것은 설계기준 초과사고 중에서 다중고장 사고의 정의와 종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설계기준 초과사고는 중대사고하고 함께 필수로 암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필수 문제입니다. 3번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는 중대사고에 대한 문제네요. 설계기준 초과사고하고 중대사고는 매년 기출되는 핵심 유형으로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필수 문제입니다. 4번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PSA에 대한 문제인데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5번 전출력 운전 중에서 원자로 냉각제 개통, 고온관 및 저온관의 과냉각 여유도, 서브쿨링 마진을 계산한 결과로 맞는 것은, 이번에는 과냉각 여유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원래 과냉각 여유도는 이런 스타일의 계산 문제보다는 원리를 묻는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도 이번 문제는 워낙 간단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6번 각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의 필수 안전 기능의 우선순위로 맞는 것은, 필수 안전 기능은 최근 10년간 유사하게도 출제가 된 적이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7번 원자로 냉각제 상실사고, 로카, 증기발생기 튜브 파열사고, SGTR 사고 시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으로 틀린 것은, 로카하고 SGTR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 두 사고를 비교하는 문제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이거는 필수 암기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8번 NC-ANS N18.2의 사건 분류에서 원자로가 정지됨으로써 충분히 수습할 수 있을 정도의 사고 상태에 해당되는 것은, INS하고 함께 중요한 사건 분류 기준이죠. NC-ANS N18.2의 분류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거 NC-ANS 같은 경우에도 빈출되는 유형이긴 합니다만 보통 사건 빈도랑 사건 종류만 묻지, 이번 문제처럼 상태를 묻는 문제는 최근 10년 이내 처음이라서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도 사건 분류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겠습니다.
9번 원자로 냉각제 계통의 자연순환에 의한 냉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판단하는 인자 중 틀린 것은 RCS 자연순환에 대한 문제로 2015년 기출문제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은 있긴 하지만 출제된 지 거의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10번 원자력 발전소의 심층 방어 5단계 중에서 단계별 심층 방어를 수행하기 위한 이행 전략으로 틀린 것은 심층 방어 중에 다단계 방어에 대한 문제로 22년 원자로 운전과 안전 18번 문제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각 경수로 원자로에서 단기 반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반응도 인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원자력 기초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으로 단기, 중기, 장기 반응도 인자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필수 문제 되겠습니다. 12번 원자로의 정지요요도 계산 시에 고려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정지요요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정지요요도는 빈출 유형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보통 정지요요도를 감소시키는 요소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지 이번처럼 계산 시 고려하는 인자는 최근 10년 이내 첫 출제입니다. 하지만 미인기 상태, 인계 상태에서의 정지요요도 정의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원자력 발전소의 정상 출력 운전 중 2차 측 터빈 부하 증가 시에 원자로 냉각제 평균 온도와 원자로 출력 변화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2차 측하고 1차 측 출력 연동에 대한 문제로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2018년 원자로 안전과 운전 7번 그리고 14년 원자로 안전과 운전 3번으로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기는 했지만 출제된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14번 다음과 같이 가학경수로형 원자로 발전소가 운전 중일 때 원자로 평균 선출력 밀도를 계산한 결과로 올바른 것은 선출력 밀도를 구하는 계산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는 23년 4번하고 거의 같은 문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겠습니다. 15번 원자력 발전소의 수용성 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용성 분산, 즉 화학적 동물질을 묻는 문제입니다. 화학적 동물질은 생성 동물질, 가연성 동물질 본과 함께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내용으로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16번 원자로 기동운전 중 발생되는 열 응력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단어로 옳지 않은 것은 원자로를 가열하는 경우에 열 응력은 온도에 의해서 내벽은 외벽보다 먼저 팽창되므로 내벽에서는 땡땡 응력이 형성이 되고 외벽에서는 땡땡 응력이 형성이 된다. 요거는 압축과 인장의 의미를 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지만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는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17번 각 경수로형 원자로 발전소의 제어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어봉에 대한 문제인데요. 원자력 기사에서는 생각보다 제어봉에 대해서는 출제가 많이 되지 않았고요. 또 이번 문제에서는 보기의 내용도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8번 원자로의 동물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생성동물질인 제논 135와 사마리움 149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거 제논하고 사마리움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고 전체적인 암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 보기 1이 정답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었겠습니다. 따라서 필수 문제로는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19번 원자로 출력 변화 시 반응도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주는 인자는 반응도 인자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당연히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40번 원자로의 가압 영출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압 열충격에 대한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암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문제는 이 보기들이 핵심 내용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로 안전과 운전 종합평가입니다. 20문제 중에서 필수 문제가 11문제로 55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반응도 인자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중복 없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고요.
필수 문제들도 아주 쉬운 문제는 별로 없고 어려운 문제도 아주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있는 편으로 느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종합해서 원자로 운전과 안전의 난이도는 중으로 하겠습니다. 1번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확률적 영향하고 결정적 영향에 대한 문제네요. 방사선 이용 및 보건 물리에서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면서도 가장 쉬운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방사선에 가장 민감한 인체 조직은, 방사선 감수성 순서를 묻는 문제인데요. 뒤에 나올 베르고니, 트리본도 법칙하고 연계해서 암기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필수 문제입니다. 3번 다음 중 감마 붕괴와 경쟁적인 반응은, 방사 붕괴 중에서 감마 붕괴에 대한 내용인데요. 방사 붕괴의 종류 및 내용 같은 경우엔 원자력 기초 과목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오매부 알파 입장에 공기 중 비정이 나오고 게르마늄 검출기 내에서 비정을 구하는 문제네요. 알파 입장에 고체에서의 비정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유사한 계산 문제 출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 ICRP 103에서 정의하는 피폭상황 중에서 다음 예시된 피폭상황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ICRP 103의 개입 피폭 상황하고 비상 피폭 상황을 묻는 문제인데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보기들을 통해서 워낙에 비교가 쉬웠기 때문에 정답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수 문제로 분류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반도체 검출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반도체 검출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반도체 검출기는 검출기 종류 중에서는 중요한 편이긴 하고 여기다가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의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들이 워낙에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열 중성자 측정에 주로 활용되는 핵종이 아닌 것은, 열 중성자 계측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8번 방사성 세슘에 의한 내부 피폭 선량을 줄이기 위한 방호약품은, 이건 정답이 보기 1 프루시안 블루인데요. 이번 문제 역시 처음 출제가 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9번 방사선에 직접 피폭된 세포가 아니라 몇 대 후손 세포에서 뒤늦게 생물학적 영향이 나타나는 현상은, 유전자 불안정성이 정답인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처음 출제가 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10번 X선 발생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한 번만 출제된 이후에 첫 출제가 되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11번 양전자 단층 촬영 PET에 사용되는 방사선은, PET에 대한 문제인데 PET 역시 최근 10년간 출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12번 최근 국내에 도입된 중입자 치료제에 이용하는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중입자 치료기하고 브래드 피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최근 10년 내에 첫 출제가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13번 방사선 축적 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축적 인자에 대한 문제인데 축적 인자는 이번 문제처럼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계산 문제로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필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번 비례계수관에 충전되는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례계수관은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긴 하지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15번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 시 냉각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검출기는, 반도체 검출기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죠. 다행히 이번 문제는 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번 문제와 같이 냉각 여부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16번 미지의 시료를 10분간 개수했더니 6,500 정도 카운트를 얻었다.
시료계수의 표준편차, 계수율의 표준편차로 올바르게 찾겨진 것은 계수, 계수율, 표준편차를 묻는 문제로 방사성 이용 및 보건물리, 단돌기출 문제죠. 그런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제되는 유형이 아니라요. 계수랑 계수율의 표준편차를 묻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커마와 관계가 없는 것은 커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커마도 아주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의 문제죠. 다만 이번에는 다소 생소한 유형인지라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18번 세포의 방사성 감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사성 감수성과 관련된 베르고니 트리본도 법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방사성 감수성은 요와 같은 문제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19번 감마선의 세기를 8분의 1로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납의 두께는 4.84cm이다. 이 납에 대한 감마선의 선형 감쇄 개수는 얼마인가? 매질을 통과할 때 감소되는 에너지와 감쇄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 나왔던 축적 인자와 관련된 필수 계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20번 방사성 검출기에 적합한 성간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섬광계수기의 성광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광계수기 역시 검출기 문제 중에서는 아주 자주 출제가 되긴 하지만 이번에는 생소한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방사성 이용 및 보건물리 종합평가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중에서 필수 문제가 8문제로 40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완전 생소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24년도 시험 중에서는 최고 난이도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수 문제 유형이 8문제에 40점으로 만일에 치밀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꽈락이 있을 수 있는 과목이었겠네요. 종합해서 방사선 이온 및 보건물리의 난이도는 상으로 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24년 원자력 기사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 중, 하 중에서 중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필수 문제 유형으로 합격선인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원자력 기초 65점, 핵연료와 핵화학공학 60점, 원자력 개통공학 65점 이렇게 세 과목으로 나머지 원자력 운전과 안전 55점, 방사성 이용 및 보건물리 40점 이 두 과목이 60점 아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꽈락인 40점은 5과목 모두 필수 문제 유형으로 넘길 수가 있었고요. 필수 유형만으로 평균은 57점으로 필수 유형 외에도 3문제는 더 맞춰야 합격권이었겠지만 필수 유형 문제가 아니더라도 3문제 정도는 충분히 정답을 체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이 아니라 중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일부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필수 유형의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씩 집중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기초는 증배계수가 3문제, 미시적, 거시적 단문적이 2문제, 버클링이 2문제, 핵연료하고 핵화학공학은 재처리가 3문제, 핵연료 주기가 2문제, 원자력 개통은 열전달 관련 문제가 3문제, 핵비등 이탈이 2문제, 랭킨 사이클이 3문제 요렇게 말이죠. 따라서 필수 유형 문제에 대한 공부가 되지 않았다면 합격이 어려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원자력 기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죠. 그리고 평균 60점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최근 10개년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필수 유형을 파악을 하고 해당 유형 암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특히 지엽적인 문제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 공부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